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사전투표율 17.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8.6%로 다소 낮았습니다. 지방선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혼탁선거가 기승입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170건에 달한 가운데 금품 살포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무인 드론 택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증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데 내년쯤 섬 지역 중심으로 무인 택배 상용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물동량 감소로 침체된 여수 광양항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와 LNG 중심의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한 해상완적 재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전남은 사전투표율 17.2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광주는 8.6%로 다소 낮았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6시 투표소가 문을 열자마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평일 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은 출근 전 잠시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나오게 살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투표권 행사하려고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 광주 전남 투표소 395곳에서 오늘부터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17.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광주는 8.6%로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낮았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시 최종 사전투표율은 전남 31.73%, 광주 23.65%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 등도 사전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상임선대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정의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후보들도 진보당을 광주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며 버스킹 공연에 나서는 등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주민들 뜻이나 국민들 뜻을 받들어서 조금 투명하게 모든 것을 좀 주민 뜻에 따라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계속되는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진 유권자 누구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어김없이 과열,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 살포 사례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벌써 광주 전남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170건에 달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차량 안에서 현금 15만 원이 든 봉투 40장과 수백만 원이 든 봉투들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차량입니다. 금품 살포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담양의 한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적발하고 도내 출처를 캐묻고 있습니다. 문 안 열어주니까 가운데 문을 따서 확인해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줬다만 하고 운동원 옷이 4번인가? 또 명함 그런 것들이 다 나죠. 지난 9일엔 강진의 한 식당에서 예비 후보자의 동행인이 주민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26일에는 곡성에서 후보자 측근이 명함과 돈을 건네다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금품 살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시도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170건입니다. 고발이 30건, 수사 의뢰 6건, 경고 131건 등인데 적발된 사례의 80%가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근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 여수시 의원 후보로 출마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비례대표 여수시 의원 김모 후보가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에 가입한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이 선관위 확인 결과 드러났다면서 선관위가 법률대로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 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후보직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민주당 호남 대선 후보 필패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 이상 득표하면 2027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면서 전남도민들이 주권자로서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고 호남 대망론을 키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 민주당 호남 출신 대선 후보 필패론이 정설처럼 돼 있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호남 대선 후보 필승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 호남 후보 대선 필패론은 호남을 무시하고 호남인을 모욕한 망언이라면서 10%대에 고착되고 있는 본인의 지지율을 호남을 희생양으로 삼아 올려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배부됐던 거소 투표용지를 가져간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5일 고흥군 도덕면의 한 마을에서 주택 3곳을 돌며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 투표용지 3장을 가져간 혐의로 마을 이장 59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가져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 씨는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를 할까 봐 자신이 챙겨놨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인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전국 각지에서 실증 비행에 나서고 있는데 내년에는 섬 지역과 같은 오지에서 우선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주유소 부지. 생필품이 가득 담긴 박스를 싣고 드론이 이륙합니다. 드론은 5km 떨어진 한 기업 사택을 향해 이동합니다. 시속 30km 속도로 바다를 건너 도착한 목적지. 착륙한 드론에서 박스를 꺼냅니다. 고정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수평을 맞추면서 반드시 꺼낼게요. 차세대 물류 서비스를 이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현장입니다.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기업들도 잇따라 드론 택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에 들어가기 힘든 장소로 드론이 갈 수 있고요.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격오지 같은 곳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물류 이동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 사업자가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이착륙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곳처럼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주유소나 물류센터 그리고 우체국 등이 드론 스테이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하늘길 운행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은 필수 과제입니다. 법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출발지나 목적지에 좀 드론 조종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드론 택배 상용화가 시작된 미국은 대부분 3kg 미만의 소형 택배가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10kg 미만 중형 택배 운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와 인력 확보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쯤 섬 지역 등 오지를 시작으로 무인 택배 상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물동량 침체로 위기에 빠진 여수 광양항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동양 최대 석유화학 산단 등 최적의 여건을 활용해 석유와 LNG 중심의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자는 해법인데 해상 환적 체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3억 1천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최근 2년 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 2억 7천만 톤, 지난해 2억 9천만 톤으로 2년 연속 3억 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수 광양항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인근에 여수 산단 원유 비축 기지가 있는 만큼 석유와 LNG 등 에너지 물동량 창출로 침체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에너지 허브항이 되면 3억 톤을 넘어서 4억 톤, 5억 톤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여수 광양항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육성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중단된 여수 해만의 해상 환적 재개가 우선 과제입니다. 여수 해만은 수심이 깊어 대형 원유선사들이 해상 환적 최적지로 꼽고 있지만 해상 환적이 중단돼 연간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 여수 산단 인근 항로를 깊고 곱게 하는 항로 준설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우리 석유화학 산단 쪽에 수로를 준설을 해서 또 직선화하고 넓히는 이런 미션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담당 농해수위원으로서 해수부와 적극 협력을 하고 우리 여수 광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 광양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이란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광산구 일대가 정전돼 학교와 상가 등 920곳이 3시간 반 동안 정전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변압기 고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922호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복구 작업에 나선 한전은 낮 1시 반쯤 전력 공급을 재개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광주시 우남동 광암교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충격 완화 장치와 충돌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동구 계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행인을 숨지게 하고 60대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남의 한 김치 공장과 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해남군 문내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단층 주택 한 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는 해남군 송지면의 한 김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이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살인 진드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복부 통증과 몸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올해 순천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란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이제 선도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위한 철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크쇼를 주최한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창업 흐름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2022 광주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2022 광주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에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와 우수 창업 아이템들이 140여 개 부스에서 선을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서비스 창업과 벤처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곡성 세계장미축제 입장객이 개막 엿새 만에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곡성군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입장객 수를 집계한 결과 11만 2,900여 명의 입장객이 다녀간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다 재개된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되는데
올해 입장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22만 6천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월파 고 정성민 초대 신안군 의원의 뜻을 기리는 월파 장학재단이 창립식과 함께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월파 장학재단은 오늘 대학생 15명과 중고등학생 10명 등 지역인재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월파 고 정성민 의원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헌신한 초대 신안군 의원으로 지난 1996년 별세했습니다.